개인회생 진행하시다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재산을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하면 안 되냐, 아니면 개인한테 이런 식으로 돈을 갚으면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잘못 처리가 될 경우 개인회생 진행하는데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법원을 통해서 발각이 되고 어떤 식으로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회생 걸림돌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행위들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파변제, 재산분할, 그다음에 재산처분, 사행행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고 법원이 어떻게 발견하는지, 보전공고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걸림돌로 작용하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편파변제죠. 편파변제라는 거는 일부 채권자들한테 돈을 미리 변제하는 건데, 보정을 살펴보면 일부 채권자한테 편파 변제한 행위는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기각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편파 변제한 금액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이. 그러면 이 1억을 편파 변제해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돈인데 갖고 있는 걸로 간주해서 재산으로 반영을 하라 라는 거니까, 적어도 변제금이 이 재산 반영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재산 분할, 이혼하시면서 재산 분할하시는 건데, 채무자의 재산 분할 합의서에 따르면 전 배우자에게 이런 부동산들을 이전하기로 했는데, 이전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시세도 소명해봐라, 전 배우자가 증여받은 직후에 매도했는데 대금 사용처도 밝혀봐라, 미소명 시에 채무자 지분의 이전은 부인의 대상으로 보이므로 매매대금 순이익의 50%를 재산 목록에 기재하라.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하시는 경우, 아니면 이혼하면서 내가 전 배우자한테 이거 다 넘겨줘 버리면 개인회생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냐, 이제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역시도 법원이 다 확인하고 파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쉽게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인데, 이혼하시면서 재산 분할하신 거예요.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 당시 재산 분할로 전 배우자에게 주었다. 그런데 재산 분할에 의해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킨다면 원칙적으로 부인 대상이 된다. 이 말은 재산 분할을 함으로써 이 재산이 다른 채권자들한테 변제되는 재원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빼돌려 놨다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이 가져가는 돈이 줄어든다 라고 하면 이건 역시도 부인의 대상이 된다. 청산가치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부인의 소를 제기하든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어떤 걸 확인하냐, 등기부하고 그다음에 시세 자료를 제출하시고 부동산 취득 경위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분양 계약에 대해서도 잔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소명해봐라. 소명이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전 배우자와 재산 분할을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라면, 이 뜻은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면 그럼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해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회복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 배우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가지고 이 재산을 찾아와야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상속에 의한 재산 분할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채무자분들이 나는 어차피 개인회생 할 거니까 내가 이 재산 받아봐야 내가 다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재산 안 받고 다른 형제들한테 아니면은 다른 상속인한테 이거 다 넘겨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2023년 10월 23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재산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 자체를 아예 받는 걸 포기하는 상속 포기라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상속은 받는데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나한테는 하나도 안 받고 다른 상속인들한테 넘겨주는 경우, 내가 상속인에서 아예 빠지는 거하고는 별개로 내가 상속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 상속인이 된 이후에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넘겨주는 처분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보정에 보면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정 상속분, 채무자의 재산이다,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해서 넘겨준 거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 채무자가 협의 분할로 법정 상속 지분을 이전한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상속재산 포기는 괜찮지만 상속재산 분할로 넘겨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재산을 내가 팔아버려서 내가 안 갖고 있으면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도 계속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정이 나옵니다. 부산 어디에 있는 부동산을 이제 처분을 하셨어요. 채권자들의 해야 하는 부인권 행사 대상 행위에 될 수 있고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처분 대금을 어디다 썼는지를 엄격히 입증하고, 소비 사용이 단순 소비이거나 우선 변제권 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면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재산 처분해서 내가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 모든 과정들을 추적하고 대금 사용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직전에 이런 재산 처분 행위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냥 가족한테 이제 줘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증여인데,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부인의 대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오고, 재산 처분 행위 중에 또 하나는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담보를 설정하면서 그 돈을 누군가한테 빌려준다 라는 것도,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것만큼 은행에 담보가 잡혀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라면은 채무자의 재산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줄어든 재산 가치만큼 채권자들한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구인을 해서 계속적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사행성 행위, 뭐 사치, 과소비, 도박 같은 행위, 뭐 도박, 유흥비, 개인 재무 변제, 사용처 불분명, 뭐 지나친 생활비, 명품, 뭐 성형수술, 고가의 물건 구입,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심할 경우에 여기 보정을 한번 읽어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카드 대금, 금융계좌 검토하면 최근 채무가 다액인 점, 본인 급여를 거의 소비한 점, 최근 결혼준비금으로 상당액을 사용한 점, 코인에 사용한 점, 개인 채무 변제금이 적지 않은 점 고려하면 청산가치 반영하고 변제기간도 60개월로 늘리는 방안 고려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사유들은 단순히 개인회생 직전에 내 재산을 줄여놨거나 내 재산을 없앴기 때문에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행위들이니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